제가 책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해서 사실 본책이 있고 이렇게 별책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워낙 베스트셀러에 지금 올라와서 여러 번 인쇄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 뒷부분에 별책을 아예 붙이셨더라고요, 하나로.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거의 지금 5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인데 540쪽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는 이제 그 교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부 다 소개해놨어요. 이거 하나하나 찾는 게 엄청난 노력이잖아요, 그죠? 엄마표 영어라는 말이 수년째 회자되고 있잖아요. 사실 엄마표 영어라고 하면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정말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과 저자 인터뷰는 바로 영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입니다. 이 책이 지금 벌써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인쇄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이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오늘 이 책 저자분과 인터뷰할 건데요. 영상 다 보시고 엄마표 영어로 내가 이 책 가지고 진짜 끝을 한번 봐보리라,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께 10분 선정해서 도서 증정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저자이자 영어 강사 12년 경력의 스카이쌤 김도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책 요즘 너무 잘 나가고 있다면서요? 네. 제가 책을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인 하우트가 담겼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이 책을 쓴 계기도 궁금했고, 이 엄청난 이제 두꺼운 책을 얼마나 이제 노력해서 쓰셨을까 궁금했어요. 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며 댓글을 통해서 어머님들한테 교육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시중에 영어 원서에 대한 책은 많아서요. 어머님들이 그 방법은 잘 아세요. 집중 듣기, 흘려 듣기 이런 거 다들 그쵸. 잘 아시죠. 하지만 영어 교재 코칭 방법에 대한 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의가 참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뭐 리딩, 리스닝, 문법 이런 포스트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 아이 영어 코칭에 A to Z까지 다 총망라해서 책을 집필하면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책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또 시중에 책을 보면요. 아이를 한두 명만 키우시고 쓴 엄마표 영어 교육책이 대부분이어서요. 자신의 아이에게도 성과를 냈지만 그리고 또 학원생들,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얻어낸 그런 경험치가 담긴 그런 노하우도 어머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네네. 그래서 책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교육자잖아요. 네네. 근데 교육자로서 제가 내내 가졌던 생각이 평등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아이가 있다면 네. 교재 정도의 비용만 들고서는 네네. 영어를 학습하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꼭 다른 큰 이유는요. 제 아이가 영어 거부감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영어 거부감을 어떻게 고치시는지 되게 모르실 거예요. 왜 그러면 저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몇 명 티칭을 해봤는데요. 그 방법이 너무 힘들고 되게 미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공유를 하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시고 하셨네요. 그래서 그런지 책 자체가 굉장히 저는 꼼꼼하게 어떤 과정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이렇게 스킵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잘 담겨 있다는 사실 생각을 했어요. 영어 거부감 있는 친구가 생각보다 많아요. 행복이라는 자녀 딸이죠. 따님이 영어 선생님 딸인데 영어 거부감이 있어서 의외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2학년 때부터 지금 영어를 직접 가르치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어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 처음 했을 때 첫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접근이 궁금했거든요. 영어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은요, 영어 습득이 아니라 영어 정서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정서가 좋아야지 영어 습득도 양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정서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정의가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데요. 아이의 마음이,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면요, 정의적 여과막이라는 장벽이 생겨서요. 영어가 이해는 되어도 습득까지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자체를 흥미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영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영어를 언어로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영어를 인문학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면 영어라는 것은 그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도 들어가 있고요. 뭐 문학, 역사, 문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영어이니까요. 그래서 제 아이를 인문학적으로 영어를 접근을 해서 영어에 흥미를 끌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방법은 되게 말만 인문학적이고 네. 되게 간단한 방법이고요. 그냥 네. 영어권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뭐 영어권 국가의 뭐 영화나 뭐 책 같은 거 이런 거 알아보면 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외에도 어머님들이 간접적으로 아이가 영어를 접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네. 넷플릭스 이런 데서 뭐 미국의 뭐 영어권 국가에 대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시거나 아니면 팝송 같은 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접하게 하면요. 아이가 영어에 대한 친숙함이 더 쌓여서 네네. 조금 더 좋은 영어 정서를 만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런 모든 활동들이 아이가 기분 좋은 감정을 느껴야지 아이가 영어가 좋다는 생각을 해서요. 어머님도 아이가 기분 좋은 영어 정서를 가질 수 있게요. 노력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로서 일단은 먼저 이제 막 습득을 하려고 받아들이기 전에 예. 그 문화에 대해서 좀 예. 즐거운 마음으로 예. 접할 수 있게 예. 기분 좋을 때 영어를 하긴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기분 좋은 네네. 감정에서 영어가 습득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초2 때 시작해서 네. 초6학년 때 뭐 여기 나오지만 실제 4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수능 모의고사 쳐봤더니 이제 만점 정도가 나왔다.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영어의 목적이 다르겠지만 수능 모의고사 만점, 뭐 수능의 만점을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예를 들어 평범한 아이다. 그럼에도 한 4년 정도 이렇게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노력하면 행복이처럼 좀 영어를 잘하는 아이, 수능에 만점에 가까운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는지 사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제 아이의 영어 처음에 언어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제 아이 자체가 언어 발달이 좀 느리고요. 말이 느린 아이였어서 네. 언어적으로 감이 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해력에 되게 신경을 쓰고요. 한국어 독서에 신경 쓰고 더 박차를 가해서 이렇게 가능한 거여서 다른 보통 아이의 경우에도 제 네네. 아이처럼 되려면 한국어 독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네. 영어의 방법에 있어서도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를 문해력, 그러니까 한국어 독서에 신경을 쓰면요. 네. 아마 그 아이는 이제 보통의 아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문해력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요. 학습 전반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이제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잘하는 아이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애가 공부가 잘하니까 아이가 자신감이 있어서 영어 같은 것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책에서 의미 있게 네. 봤던 게 이 행복이라는 친구가 영어만 잘하는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과학자를 꿈꾸는 친구였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로 봤는데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은 영어 공부함에 있어서 일반 한글 문해력도 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같이 네.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시네요. 그 한글 독서를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아이가 이제 좀 그 영어를 습득하기 전에 한글 독서나 한글 이해력, 문해력 수준이 좀 더 높은 게 좋다라고 제가 이제 책에서 읽었는데, 맞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 발달기의 언어 습득에 있어서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이른 시기에 영어를 습득해야 된다는 경우가 있고요. 모국어가 발달된 이후에 영어를 습득해야 된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 경우 둘 다 있어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되게 분분해서요. 뭐가 더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요. 언어 습득에 있어서 개인차가 발생하고요.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 특성에 맞게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7살 때 동네 영어학원에 잠깐 다녔는데도 영어 거부감이 심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는 언어 발달도 좀 느리니까요. 모국어를 습득하고 난 뒤에 영어를 하는 게 더 맞겠죠. 하지만 아이가 영어를 지금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너무 즐겁게 잘하고 있다면요. 언어 발달 시기에 그런 장점들을 10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찍 하든 늦게 하든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격적으로 이제 초등에 들어가면 이제 학습의 시기가 이제 오죠. 그러면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전에 영어 몰입적으로 영어를 접했다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재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전 과목을 두루두루 잘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시간을 잘 안배하고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학습 같은 게 나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영어하고 수학에만 너무 올인하는 그런 어머님들도 계시죠. 그렇다 보면 국어나 사회, 과학 이런 데서 미진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다음 이제 질문으로 이어가 볼게요. 제가 그 책에서 딱 엄마표 영어라고 해서 엄마표 영어 안에도 방식이 되게 다양하고 뭐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도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서 또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도움표 영어도 받고 엄마가 직접 다 가르치지 않고 다른 방식도 있다고 많이 제안해 주셨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 엄마표 영어가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어서요. 네. 어머님들이면 가르치셔야 된다는 부담감이 되게 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마음속으로 되게 부담감을 가지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엄마 도움표 영어라는 걸 생각해냈거든요. 네네. 엄마 도움표 영어가 뭐냐면요. 어머님께서 자신 없으신 영역 같은 게 있으시면 네. 외부의 도움을 받는 건데요. 뭐 네. 동영상 강의나 과외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서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엄마 도움표 영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게 영어 학원마다 약간 좀 특색이 있죠. 그런 특색마다 미진한 부분, 그러니까 부족한 영역이 생기더라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영역을 어머님께서 찾아내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다른 식의 엄마 도움표 영어도 책에서 제시를 네. 했거든요. 맞아. 네. 4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서 2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지금 4년간 아이를 이제 그 진행하면서 크게 제가 보니까 뭐 몇 개월 정도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그 로드맵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어 학습 구성이요. 아이 학년이나 아니면 아이의 영어 목표 기준 아니면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거여서요. 제 아이의 영어 로드맵을 말씀드리지만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 변형해서 적용하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파닉스 단계인데요. 파닉스 단계는 제 아이가 한 6개월 정도 진행했는데요. 파닉스 학습을 하지 않는 아이도 있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의 아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닉스 학습을 6개월 정도 진행했고요. 이 시기에 ORT 같은 뭐 리더스 북이나 아니면 뭐 파닉스 리더스 이런 거 추가하셔도 좋지만 근데 아이가 영어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 세심하게 아이를 살펴보시고요. 아이가 약간 힘들어한다면 그냥 파닉스 교재로만 진행하세요. 제 아이는요. 이 시기에 영어 원서까지 추가를 하니까 싫어해서요. 그냥 교재로만 학습을 했거든요. 영어 거부감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래서 만약에 없는 아이라면 파닉스 교재와 ORT 같은 뭐 리더스북으로 5대5 정도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아이가 약간 거부를 한다고 하면은 우선은 교재 학습에 적응하는 거를 목표로 삼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교재 학습 초기 단계인데요. 제 아이의 경우에는 한 2학년 정도에 진행을 했어요. 이 시기는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했고요. 교재는 기본적으로 교재 학습을 했는데요. 리딩, 리스닝, 문법 학습을 했고요. 문법 학습을 하기 전에는 코스북으로 진행을 한 뒤에요. 그 다음에 좀 적응을 한 뒤에는 문법 교재를 사용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좀 이른 나이에 문법을 배우게 하면 좀 약간 거부감이 있으시는 부모님도 계시는데요.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영어 거부감이 있었던 아이가 그래도 약간 흥미를 느꼈던 게 영어의 형태에 대해서 흥미를 느껴서 그러니까 아이가 영어의 문법 학습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요. 아이의 흥미를 기준으로 해서 문법 학습 시기를 약간 좀 앞당겼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문법을 조금 힘들어하거나 하면은 조금 코스북을 진행을 좀 더 하신 뒤에 문법 학습을 초등형 교재로 사용하셔도 될 겁니다. 이때는 뭐 기본적인 학습 정도를요 10으로 봤을 때 한 6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영어 원서는 한 4 정도로 진행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영어 원서에 거부감이 있지 않은 아이도 있지만 저의 딸 같은 경우에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요. 그 당시 영어 그림책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원서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영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한글말 해석이 있거나 아니면 이중언어 그림책의 경우에는 영어 밑에 한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한글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부담이 덜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재 학습 초기 단계로 초등 영어를 진행하고 나면요 이제 중등 학습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제 아이의 경우에는
특징이 화상영어 공략 시기로 잡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시기에는 제 아이가 화상영어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시기고요. 뭐 다른 학습과 마찬가지로 기본 교재 학습으로 리딩, 리스닝 교재 학습을 하고요. 영어 원서 읽기도 했고요. 화상영어도 했는데요. 비율로 따지다면요. 교재 학습은 3.5 정도 되고요. 영어 원서 3.5, 화상영어를 3 정도로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 시기는요. 제가 일부러 겨울방학 때 진행을 했던 게요. 겨울방학 때는 약간 좀 시간이 여유롭다 그쵸, 보니까 화상영어 같은 데는 적응을 하기까지 약간 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기본적인 회화 문장을 암기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과 낯선 영어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네. 아이가 학기 중에 하면은 학기 중에 학교 생활에 스트레스도 있는데 그것까지 가중이 되면 아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에 하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 되는 2학년 겨울방학 때 화상영어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한 중등 수준의 영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특징으로 잡은 게 영어 원서 집중, 영어 원서 다독 시기로 봤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는 한 4학년 때 진행을 했고요. 이때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했어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기본 학습인 리딩, 리스닝, 문법, 기본 교재 학습을 한 3 정도로 했고요. 영어 원서 읽기를 전에는 한 3.5 정도로 했다면 네. 이 시기엔 한 6 정도로 했어요. 정말 영어 원서 읽기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화상 영어는 한 1 정도로 봤습니다. 근데 제 아이는 이 시기에 사립초로 전학을 가서요. 화상 영어는 사실 하지 않고요. 네네. 사립초에 그냥 영어 수업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아이가 사립초를 다니지 않는다면 화상영어로 대체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종이로 된 책도 읽었지만 저희 아이는 영어 도서관 있죠? 온라인 네네. 영어 도서관에서 이북으로? 이북으로도 봤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종이책으로만 읽는 게 힘들어한다면 이북도 병행하시면 될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안정화 시기죠. 어머님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제 아이가 스스로 조금 굴러가는 시기입니다. 네. 이 시기는 제 아이가 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 토플 수준 아니면 수능 수준의 영어를 했을 때고요. 이제 이 시기가 정도가 되면 기본 교재 학습은 한 4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원서 4, 그 다음에 화상영어는 한 2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요. 화상영어는 아이가 만약에 스피킹에 자신감이 있고 라이팅도 좀 한다면 비율을 조금 더 줄이고요. 영어 원서를 조금 더 늘려도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뭐 학습 구성을 뭐 화상영어도 하고 영어 원서도 읽고 그다음 영어 도서관도 했지만요. 이런 학습 외에도 다른 추가 학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습에 대한 건데요. 학습이라는 게 배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습까지, 익히는 것까지 해야지 완벽해지니까요. 습의 시간을요. 일주일에 한 4-5번 1시간 정도 가졌거든요. 근데 습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아이가 실력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더뎌지기 때문에 습의 시간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 주신 그 아이들을 가지고 조금씩 이제 조율해서 큰 로드맵을 짜고 그 단계를 이렇게 맞춰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가 이제 6학년 때 수능 모의고사 만점의 의미는 영어만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어로도 그 정도 어휘력이 되고 이해가 돼야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만점이 될 수 있도록 한국어도 이제 같이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영어 단계를 높일 때요. 영어 단계에 맞춰서 한국어 독서 수준도 같이 끌어올리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영어 모의고사 만점 받았을 때는요. 이미 성인용 지식도서, 과학 같은 거는 이미 어려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또 성인용 과학 지식도서만 읽었던 게 아니고요. 제가 제 책에는 한 5단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가 다른 영역별로 책도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책들도 적절하게 잘 읽었기 때문에 그 수준의 내용을 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가 사실 한국어로 제가 봤을 때 국어 수능을 쳤어도 만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영어 원서로 이렇게 진행하는 여러 가지 뭐 엄마표 학습 방법도 있긴 한데 익히 좀 손에 잡힐 만한 교재들,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교재들을 가지고 또 엄마표를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술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어 독서도 수준 높게 같이 가져가는 것들을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의미가 있었고
아마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생님이 했던 가이드들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지금 지리는 선생님이 하시면서 이게 책 쓰시는 것도 시간이 걸렸겠지만 아이랑 하면서 사실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엄마표 하면 나 이거 진짜 다 그만두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뭐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또 어떻게 또 극복하면서 끝까지 해나가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엄마표 영어는 제가 영어 학원 강사였다 보니까 그리고 제 아이가 영어 거부감이 있어서 아이의 감정, 정서를 잘 세심하게 파악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엄마표 영어에서는 솔직히 힘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엄마표 교육을 전 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영재 교육을 할 때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저도 어머님들의 감정을 느꼈던 게 공유할 수 있는 게 영재 교육을 할 때 제가 영재 교육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쵸, 처음이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힘들었고 교재를 막상 받아도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야지 아이에게 잘 네. 가르치고 아이에게 잘 습득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는 생각을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약간 우울증처럼 오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네. 나만 희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니까. 근데 인간이라는 게 되게 자기 중심적인 이런 감정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네. 희생만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얘를 잘 키워서 영재 원생도 되고 엄마표 영어에도 효과가 있으면 그래 나한테도 나중에 뭐 사람들이 칭찬도 해줄 거고 잘했다고 막 해줄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제대로 세심하게 잘 챙겨서 가르치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뭐 사춘기가 오더라도 잘 네. 극복할 수도 있고 나한테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말을 했어요. 좀 네. 힘들다고. 엄마표 영재 네네. 교육까지 하는 건 힘들다고 하니까 네네. 남편이 엄마표 영재 교육은 좀 도와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남편한테 좀 그런 것도 하고 지지도 받고, 남편이 전에는 뭐 엄마표 교육한다고 하면 뭘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네네. 또 제가 힘들고 하는 과정들을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엄마표 교육이라는 게 네. 되게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편으로부터의 인정과 지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았어요. 네네. 네. 말씀 이렇게 쭉 듣고 결국 결과적으로 이렇게 책으로 그죠? 이렇게 딱 나왔고 네. 또 그 엄마표 영어를 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실 도움이 되는 엄청 큰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를 보셨으니까 그죠? 네네. 성공적이네요. 마지막으로 그 엄마표 영어를 이제 도전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또는 했다가 사실 중간중간에 실패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하자 그러고 하고 또 하다가 또 그만하자 이렇게 사실 도도로표로 계속 그런 경우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표 학습 뭐 아니면 엄마표 코칭 뭐든지 다 사실 엄마표라고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엄마들한테 심적으로 또 부담을 주는 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쭉 그 과정을 겪어 오시면서 저희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자, 엄마표에 대해서 좀 가볍게 마음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표 교육은요, 엄마가 힘들면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요, 티칭이 아니라 코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힘든 영역이 있으시다면요, 엄마가 다 할 필요가 없고요,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엄마 도움표 영어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요, 엄마의 몫이 있습니다. 아이가 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시기에 맞춰서 학습을 추가해 주시거나 학습법과 코칭법을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티칭이나 코칭 경험이 없으신 어머님들께서는요,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자세하게 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쭉 이렇게 인터뷰를 들으시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 가이드대로 좀 따라가다 보면 나도 우리 아이도 저 정도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부담 이렇게 좀 덜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갖고 오셨는데 아이 시간표잖아요. 네. 무조건 일단 책 읽기가 들어가네요. 네, 다 책을 읽고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도 책 읽기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 요거는 지금 영재원 준비하시면서 네. 만들었던 자료예요. 네. 이것만 봐도 영어 어떻게 하셨는지 느껴지는.